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득세하고 지방세까지 또다시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란 가격도 그러하고 뭐 사과나 채소, 뭐 기름값까지 해서 등등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안 오르는 것이 없죠. 아마도 오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월급 그렇죠.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은 그냥 매출인 것 같아요. 심지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취득세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뭐 1% 납부하다가 지금 뭐 12%까지 올랐죠. 또한 재산세, 특히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까지 많이 올랐죠. 또한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2주택자들은 플러스 20%, 3주택자들은 플러스 30% 아닙니까? 아무튼 다 올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규제 폭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징벌적 가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규제 폭탄과 징벌적 가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면 좋은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와중에요, 정부는 또 2021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이거죠. 1. 의결 주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가세 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실제 거래 가격 및 감정 가액 등을 취득세 가세 표준으로 적용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기쁘죠. 내가 돈 모아서 아파트를 샀어. 드디어 아파트를 샀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꿈과 희망을 이뤘어. 그렇죠.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렇죠. 기쁨은 있어. 아파트 샀다는 기쁨은 있지만은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취득세 납부의 기준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냐? 당연히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니까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매 금액, 즉 실거래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즉 매매 금액이 2억이면 실거래 금액도 2억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2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납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증여나 상속처럼 증여하고 상속, 이걸 어떻게 보면 무상취득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주셨다면 증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셨다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무상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증여와 상속은 무상취득인데 이처럼 무상취득일 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나에게 2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는데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취득세 납부할 때는 그냥 공시가격이 뭐 1억 5천이라면 1억 5천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부는 이제 못 봐주겠다. 이제 이것조차도 증여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 자체도 이제 못 봐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부는 이를 증여 상수의 경우에 취득세 가세 표준을 공시가격, 현재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최근의 매매 금액, 또 최근에 거래된 금액, 인근단지의 실거래가 금액,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제 증여나 상속할 때도 이처럼 시가 인정액으로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뭐 쉽게 더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증여와 상속일 경우에도 실거래 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시키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법률안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 제한 이유.
가세 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실제 거래 가격 및 감정 가액 등을 취득세 가세 표준으로 적용한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서 좀 쉽게 이러한 법률안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법률안을 통해서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의 법률안이 변경이 되고 개정이 된다면 항상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은 첫 번째로 본다면 당연히 증여시 취득세가 상승한다는 거겠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현재로서는 10억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8억이라면 8억에 대한 3.5%의 취득세, 즉 증여 취득세는 2,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2023년부터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8억으로 세금을 때리지 않고 실거래 금액 10억 곱하기 취득세 3.5%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023년부터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3,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등을 합치면 세금이 더 증가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요. 야, 이거 2023년부터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2022년까지 증여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또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6월 달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의 영향으로 6월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송파구는요, 무려 7.7배가 증가되었고요. 강남구 또한 1.7배가 증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되니까 우회적으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도 증여는요,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더 증가할 것을 보인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한다. 그리고 법인 소유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05에서 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을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결국 취득세, 지방세까지 불타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집값 안정화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이러한 대책만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좀 씁씁하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